안녕하세요. 돈독한 주식의 최인정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어떤 것들이 이슈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오늘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이 8인치 반도체 자회사의 대표를 교체했다는 소식입니다. AI 열풍 속에서 구형 반도체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시죠. SK 하이닉스가 이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의 새 대표로 김준한 전 미래전략 담당 부사장을 선임했습니다. 이 기업은 중국 우씨 법인의 지분을 약 절반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전력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등을 생산하는 이 8인치 파운드리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표 교체는 단순한 인사 차원이 아닌데요. 글로벌 AI 경쟁이 격화되면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전력 반도체와 같은 구형 8인치 반도체 수요까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환 신임 대표는요. SK 하이닉스에서 신사업 발굴과 미래 전략을 담당했던 전문가로 이 자회사 경쟁력 강화와 미래 대응 전략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인치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지름이 일단 8인치고요. 200mm 이 웨이퍼를 기반으로 제작을 합니다. 12인치, 300mm 웨이퍼 기반의 최신 메모리나 GPU보다 공정 수준은 낮지만 생산 비용이 저렴한 편인데요. 주로 반도체,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 이미지 센서와 같은 이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쓰입니다. 한동안 AI 연산 수요가 메모리와 GPU에 집중되면서 8인치 반도체는 불황을 겪은 바 있죠. 실제로 SK 하이닉스 이 IC 우시는 지난해 이 3분기 1,941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그래도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와 첨단 기기 수요가 늘면서 메모리와 GPU뿐만 아니라 이를 보조할 구형 반도체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와 첨단 기기 수요가 늘면서요. 메모리와 GPU뿐만 아니라 이를 보조할 구형 반도체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삼성전자와 TSMC, 대형 파운드리 업체가 8인치 사업을 축소하면서 공급은 줄고 수요는 증가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반도체, PMIC는 기기의 전력을 변환, 저장, 분배, 제어해서 AI 칩 효율을 높이는 핵심 부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 센터가 첨단 반도체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형 제품으로도 필수적이라면서 폭발적인 수요는 아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올해 8인치 반도체 가격이 5%에서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표 교체와 함께 SK 하이닉스의 또 다른 8인치 파운드리 자회사 SK 키파운드리 전력 반도체 공정 신기술도 이곳에서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계속해서 SK 하이닉스가 이런 구형 반도체 시장에서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는 흐름을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김준환 대표의 영업과 전략 전문성을 활용해서 구형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경쟁사 동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DB하이텍은 지난해 24%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45% 증가로 실적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에서는 SMIC, 화홍, CR 마이크로 등 주요 기업들이 이 8인치 반도체 관련 사업을 강화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즉 구형 8인치 반도체 시장이 글로벌 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표 교체가 단순히 인사 이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AI 수요 확대로 8인치 반도체가 다시 주목을 받는 만큼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의 전략적 대응과 이 생산 효율성 강화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와 DDI, 이미지 센서와 같은 8인치 제품은요,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의 핵심 보조 부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향후 가격 상승과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SK 하이닉스가 8인치 반도체 자회사 대표를 교체하고 AI 수요 확산 속에서 구형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는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으로 함께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두 번째 소식은요. 바로 미래에셋이죠. 이 실물 자산 토큰화 시동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금융 생활의 판이 바뀔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1위 증권사 미래에셋 증권이 가상화폐 지갑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증권사가 비트코인 지갑을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이 움직임 뒤에 숨겨진 이 자산의 토큰화라는 거대한 미래 전략, 그리고 우리 투자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함께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 복수의 블록체인 기업들과 함께 이 가상화폐 지갑 테스트를 마쳤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데요. 증권사 앱이 있는데 왜 지갑이 필요하지라고 의아해하실 텐데요. 이 블록체인 세상에서 지갑은 우리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계좌와 연결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물론이고요. 앞으로 등장할 이 디지털 달러,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내가 가진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쪼개서 만든 이 토큰 증권을 담아두는 금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셋은 지금 우리가 쓰는 MTS에 이 지갑을 직접 심거나 아예 별도의 디지털 자산 전용 앱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이제 증권의 판화로 주식과 가상자산을 넘나드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이번 행보는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신사업 승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비전을 제시했죠. 전통 자산부터 가상화폐까지 그룹의 모든 투자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토큰화인데요. 주식과 채권, 심지어 강남의 빌딩이나 값비싼 와인까지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토큰화를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일단 주식 시장이 닫혀도 밤새도록 자산을 팔고 사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식을 팔면 내 통장에 돈이 꽂히기까지 약 이틀 정도 걸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토큰 자산은 그 즉시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이겠습니다. 또 중간 중개인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역시 모든 자산은 결국 토큰화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의 나스닥과 또 뉴욕 증권거래소는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죠. 이 미래에셋의 이번 지갑 개발은요, 이런 글로벌 거물들과의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 기초 체력인 인프라를 먼저 다지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디지털 토큰 형태로 흐르는 이 디지털 투자망을 선점하겠다는 이 전략이 깔려 있는 점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는 변화가 있을까 함께 생각을 해보자면요. 미래에셋 지갑 서비스가 정식 출시가 된다면 낮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또 밤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 부동산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내가 가진 토큰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이 실시간 대출을 받거나요. 복잡한 서류 없이 배당금을 즉시 수령하는 디지털 금융의 정수를 맛보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고요. 물론 미래에셋 측은 이 지갑 개발은 맞지만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하반기쯤에는 가시적인 서비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금융은 이제 단순히 돈을 보관하고 송금하는 단계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디지털화하고 연결하는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가상화폐 지갑 개발은요, 그 거대한 변화의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1위 증권사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가 침체된 자본시장에 어떤 활력을 넣어줄지, 또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또 어떤 기회로 다가올지 함께 끝까지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소식으로 미래에셋 증권의 이 토큰화 시동에 대한 움직임 함께 짚어봤습니다. 세 번째 소식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HBM을 두고 이 삼성전자의 HBM을 두고 '언제쯤 엔비디아에 입성할까?' 이런 시장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었죠. 그리고 그 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이 AI 가속기 기업인 엔비디아에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HBM4를 출하했다는 소식인데요. 칩 하나의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는 현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을지 함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HBM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께서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HBM4는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AI 서버와 슈퍼컴퓨터의 두뇌라고 불리는 GPU가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메모리가 느리면 무용지물인데요. 삼성전자의 HBM4는 기존 D램보다 압도적인 속도는 물론이고요. 전력 효율을 극대화해서 이 AI 갈증을 완벽히 해소했다는 그런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출하가 세계 최초라는 점에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엔비디아, AMD, 인텔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고성능 AI 서버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깃발을 꽂았다는 것은 그 기술 주도권이 다시 삼성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메모리 공급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다음 단계인 7세대 HBM4E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삼성전자만이 가진 강력한 무기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고객 맞춤형 AI 반도체, 즉 ASIC 시장인데요. ASIC은 특정 기업의 연산에만 최적화된 맞춤형 칩입니다. 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기술과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을 모두 갖춘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기업이죠. HBM4라는 강력한 엔진에 맞춤형 ASIC이라는 최적의 차체를 결합한다면 이 경쟁사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과 전망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AI 기업들이 삼성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을 계기로요, 삼성전자의 주가와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흥국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삼성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이유도 이 실적 가시성에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 속에서 삼성전자는 이제 필수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안착했습니다. 7세대 HBM4E가 상용화되면요, AI 연산 속도는 빛의 속도로 빨라지고요,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곧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의 리더십을 넘어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전체의 영향력을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단순한 부품 공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를 주도하는 인프라 제공자가 되겠다는 것인데요. 이번 HBM4 출하는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일 뿐이겠습니다. 전 세계가 이 AI 신대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삼성전자가 그 대륙의 가장 단단한 지지대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삼성전자의 승전보죠. HBM을 이 엔비디아에 이 납품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 출하하게 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소식이 이제 단순한 납품을 넘어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깃발을 꽂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고요. 대한민국 반도체 전성기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붙어주고 있다는 소식으로 오늘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런 이슈 기반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에 대한 전략들, 흐름들 짚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함께 살펴봤고요.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 HD 현대 중공업에 대한 사우디 수주 정조준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 K 방산의 위상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넘어서 이제는 중동의 심장이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대한 승정보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HD 현대 중공업이 사우디의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이라는 수조 원대 프로젝트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사우디 리야드에서 중동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인 WDS 2026이 막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76개국 770여 개의 방산 기업이 참여하고 관람객만 이 10만 명이 넘는 그야말로 방산 올림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전시회의 주인공은요, 단연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LIG 넥스원, KAI 등 국내 방산 드림팀과 함께 연합 전시관을 구성해서 사우디 해군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현재 노후화된 함정을 교체하고 해군력을 대폭 강화하는 등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데요. HD현대중공업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낙점받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함정은 HD현대중공업이 사우디 맞춤형으로 개발한 6,000톤급 호위함인데요. 이 함정이 특별한 이유는요, 단순히 덩치가 커서는 아닙니다. 세계 최정상급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 이 구축함을 건조한 HD현대중공업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호위함의 탈을 쓴 이지스함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화력과 탐지 능력을 갖췄습니다. 사우디 해군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것은 물론이고요. 대공, 대함, 대잠 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원호 사장은 이 사우디의 요구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최강의 호위함이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으로만은 부족하겠습니다. 사우디는 지금 비전 2030 정책에 따라서 무기 체계의 50% 이상을 현지에서 조달해달라는 이 강력한 현지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HD현대중공업의 치밀한 전략이 돋보입니다. 바로 사우디 아람코와 공동 투자해서 만든 중동 최대 조선소 IMI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설계하고 사우디 현지 조선소에서 함께 배를 만드는 현지 건조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최근 페루 시마조선소에서 보여준 현지 건조 그리고 MRO 성공 사례는 사우디 정부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손을 잡으면 기술 전수부터 수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다는 이 패키지 솔루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프로젝트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 동반 진출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 기간 중에 사우디 투자부 그리고 LIG 넥스원, STX 엔진과 같은 국내 12개 협력사와 함께 사우디 현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MOU를 체결합니다. 호위함 한 대에는 수만 대의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함정 한 척을 수출하면 엔진을 만드는 회사,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 심지어 선실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회사까지 줄줄이 사우디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수주를 넘어서요. 대한민국 조선 방산 생태계 전체가 이 중동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자본력과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만나서 새로운 중동 붐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사우디의 차기 호위함 사업은요,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해군 인프라 사업의 시작점이겠습니다. 여기에서 승기를 한번 잡는다면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거점이 마련될 텐데요. HD현대중공업이 보여준 현지화 전략과 연합군 전술이 사우디의 푸른 바다 위에 태극기를 휘날리게 할 수 있을지 전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이 이 리야드로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소식으로 HD현대중공업의 사우디 호위함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하시는 통신 서비스죠. 하지만 최근에 통신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이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또 해킹 사고로 신뢰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위기 속에서 발표된 통신 3사의 2025년 성적표, 그리고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AI 대전환의 현 주소를 함께 짚어볼까 합니다.
통신사들의 지난해 실적부터 촘촘히 짚어보겠습니다. 업계 1위 SK텔레콤의 성적표 꽤 아팠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41.1%나 급감하면서 1조 732억 원에 그쳤는데요. 대규모 해킹 사태로 인해서 가입자의 이탈과 막대한 고객 보상 비용이 이 실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면 LG U+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업이익이 3.4%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매출 15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특히 알뜰폰을 포함해서 가입 회선 수가 3천만 개를 넘어서며 올해 상반기 중에 시장 점유율 20% 돌파라는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만년 3위라는 꼬리표를 떼고 KT의 2위 자리를 위협하는 모양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실적은 조금 엇갈렸죠. SKT는 해킹의 늪에 빠졌고요. LG U+는 그래도 선방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은 조금 엇갈렸지만 이 3사가 가리키는 방향은 그래도 하나로 모아지는 모습인데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제 통신사는 단순한 망을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라요. AI 연산을 처리하는 AI 발전소로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 통신 매출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AI 데이터 센터 매출은 35%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가산과 양주에 이어서 올해는 울산에는 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손을 잡고 초대형 AI 거점을 짓고 있죠. LG U+ 역시 평촌과 같은 거점 데이터 센터 매출이 18% 이상 늘어나면서 실적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통신 3사의 AI 데이터 센터 합산 매출이 무려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실적 발표를 앞둔 KT의 행보도 파격적인데요.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요. 한국에 특화된 이 독자 AI 모델 소타-K를 전격 출시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영어를 번역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법률, 역사, 심지어는 사투리, 공무원 시험 수준의 고난이도 지식까지 완벽히 이해하는 모습인데요. 이를 위해서 KT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와의 협력도 강화를 하면서 글로벌 AI 동맹 구축에 대해서 나서고 있다는 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KT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내후년까지 AI 전환 분야에서만 조 단위의 누적 매출을 올리겠다는 건데요. 주식시장에서는 KT의 이런 공격적인 AI 투자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SKT는 약간 부진했고 LG U+는 선방을 했다. 다만 이 3사의 내년 그리고 올해 방향성 자체는 AI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이 그 골자겠는데요. 실제로 실적을 발표한 이 SK텔레콤과 LG U+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효자 노릇을 한 곳은 바로 AI 데이터 센터였고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KT도 함께 미래를 좀 살펴보자면 앞으로 AI 투자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 그 골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AI 전략 이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겠죠. 바로 보안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킹과 또 이런 문제들로 실적이 잘 안 나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보안 측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는 통신사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내 정보 하나 못 지키는 통신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AI를 하느냐 이런 게 이제 소비자들의 질타가 되겠죠. 이에 따라서 올해 통신 3사는 보안 예산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SK텔레콤은 네트워크 설계부터 운용까지 AI 기반 자동 보안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LG U+와 KT 역시 정보보호 인력을 대거 확충했습니다. 결국 2026년은 통신사들이 보안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AI 신사업에서 얼마나 진짜 수익을 내느냐가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골든 타이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해킹이라는 악재를 딛고 일어선 통신사들이 과연 우리 삶을 바꾸는 이 AI 생활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함께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돈독한 주식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매일 오후 평일에 8시에 찾아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